1년 전 오늘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전 세계 확진자는 1,000배 가까이 불어나 1억 2천만 명에 육박하고 264만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캐나다에서도 89만 8천여 명이 감염됐고 22,345명이 사망했습니다. 캐나다에선 특히 사망자의 70%가 장기 요양원에서 나오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연방정부는 3월 11일 오늘을 코로나 희생자를 기리고 애도하는 국가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묵념했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로나에 맞서온 모든 이들의 헌신을 잊어선 안 된다며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끈기를 가지고 함께 나가자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3월 11일 WHO는 코로나19가 공중보건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위협할 위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캐나다는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나름 대응해왔지만 평가에선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오타와의 맥도날드 로레 연구소가 15개 나라를 대상으로 사망률과 위중증 환자 비율, 백신 접종과 봉쇄, 실업률과 GDP 등을 평가했는데 캐나다는 15개 국가 중 11위에 머물렀습니다. 확산은 어느 정도 막았지만 실업률과 부채 등 경제적 여파와 비효율적이고 고비용이 든 팬데믹 대응에선 최하위인 13위와 14위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노르웨이와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일본이 상위 5위 안에 들었고 이번 조사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시니어는 내일부터 시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 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접종은 17일부터 시작되는데 단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 또는 스카보로 타운센터나 토론토 콩그레스 센터 중 한 곳에서 접종해 줍니다. 1941년생과 이전 출생자가 대상으로 13만 3천 명에게 접종해 줄 예정입니다. 앞서 병원에 등록했지만 접종일이 정해지지 않은 시니어는 이곳을 통해 예약한 뒤 확인 번호와 QR코드를 받으면 병원 등록은 취소하면 됩니다. 이곳에선 2차 접종 예약도 가능합니다. 60세에서 64세 사이와 올해 60세가 되거나 65세가 되는 연령층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셔퍼즈 드럭마트와 렉살, 로블로스와 코스트코 등 지정 약국에서 내일부터 접종해주며 지정 약국 웹사이트나 전화로 예약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토요일부터는 토론토와 필 지역 등 6곳의 가정의가 29,500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 주는데 사무실에서 접종 대상자에게 연락한다며 문의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온주에서 두 연령층에 접종하는 이유는 유효기간이 4월 초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만 4,500회분을 접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토론토에선 어제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하고 사망자는 3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85세에서 89세 시니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오늘 정오부터 시작됐습니다. 90세 이상 시니어 접종이 빨리 진행된 덕분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정오부터 각 보건지역 콜센터에서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레이저 지역은 온라인으로도 예약 가능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BC주에 거주하는 85세에서 89세 시니어는 총 7만 5천여 명으로 90세 이상 인구보다 많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요양시설에서 접종받아 차기 연령에 대한 예약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정부는 해당 기간 안에 예약을 하지 못했어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소 감소했습니다. 1일 신규 환자는 전날 1,316명에서 1,092명으로 줄었습니다. 확진자 중 10명이 추가 사망했는데 이 중 1명은 장기 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 신규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에서 293명, 필 지역 199명, 욕 지역에서 79명이 늘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3차 대유행 우려가 나오는 온주에서는 만일을 대비해 토론토 써니브룩 병원 주차장에 임시 병동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 온주 당국은 정확하진 않지만 신규 확진자의 40%가 변이 바이러스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외에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선 어제 신규 환자가 531명 늘고 1명이 추가 사망했으며 알버타주는 399명이 나오고 2명이 숨졌습니다. 퀘벡주에선 738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고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제까지 전국에서 342만여 명이 백신을 맞은 가운데 온주 100만여 명, BC주 44만여 명, 알버타주 33만여 명, 퀘벡주에선 85만여 명이 1회차분 접종을 마쳤습니다. 전국에서 백신 접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어제 전국의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00명을 돌파하자 당국은 아직 숲에서 나오지 못했다며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네 편의점이 시즌5를 끝으로 종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씨네 편의점을 사랑해온 팬들은 극중 아빠와 화해하고 싶다는 아들 역의 시무 리우의 트윗을 재트윗하며 팬심을 전했고 온라인 청원 사이트를 만들 열혈팬은 캐나다의 다양한 문화를 유쾌하게 담고 있는 웰메이드 프로그램을 이번처럼 갑작스럽게 종영해선 안 된다며 프로듀서와 CBC, 작가와 기획사 등의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도 김씨네 편의점이 단결과 긍정의 원천이었다고 전한 가운데 김씨네 편의점 살리기 청원 사이트엔 오늘 오전까지 2,9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속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10시 셰퍼드 애비뉴 이스트 남쪽 영스트리트과 아븐데일 애비뉴에서 30대 남성이 수차례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토론토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난 여성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저녁 7시 브램튼 러더포드와 아치데킨에서 30대 남성이 총에 맞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필적 경찰이 주변을 탐문 조사하는 한편 대시캠이나 사건을 목격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포트무디에서 쿠거가 소형 애완견을 물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젯밤 11시쯤 폭스우드 드라이브 주택가에서 산책을 하던 애완견이 숯불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쿠거에게 물려 동물병원을 찾았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포트무디와 코키틀럼 등 트라이시티 지역에서 쿠거 공격이 잇따르자 당국은 쿠거가 애완견은 물론 사람도 위협하고 있다며 애완견이나 자녀와 산책할 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트무디에서 애완견을 공격한 쿠거는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주 6지역 학교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번 지역에 있는 우드브리지 컬리지에서 어제 신규 환자 12명이 추가되면서 컬리지발 누적 확진자가 20명에 달하자 당국이 오는 25일까지 2주간 임시 휴교하고 감염 경로 등을 역학 조사하고 있습니다. 6지역 보건당국에 따르면 번 지역의 메이플 고등학교에서 3명, 마이클 크레니 초등학교에서 1명이 나왔고 리치몬드 힐에 위치한 실버 파인스와 월터 스캇에서 각각 1명씩, 또닐 공립학교 2명, 벤츄라 파크 공립학교와 마카메 부케드 팜 공립학교에서도 1명씩 나왔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웨스트 밴쿠버에 거주하는 여성이 자가격리를 2차례 위반했다 7천여 달러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퍼시픽 하이웨이 국경을 통해 입국한 59세 여성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입국 당일 라이어스 게이트 병원을 방문했고 다음 날도 산책을 하다 경찰에 걸렸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결국 각각 3,450달러씩 총 6,9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게 됐습니다.